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청장이 강남에서 열린 극우보수 단체의 집회 현장 부근에서 목격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 매체 취재에 의하면 25일 강남역 인근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5.18 유공자 공정 내용 공개 촉구 집회를 윤석열 청장이 참관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이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남역 9번 출구 인근에서 문재인 간첩, 시진핑 땡땡땡 등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구호를 외쳤고,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부적절한 사생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하라고 요구하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시위는 1차로 바깥 일개 차선을 막고 진행됐으며 윤 청장은 그 주변 인도에서 이 현장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청장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현장 상황을 중계하던 보수 유튜버들에게 포착됐고, 이들은 윤 청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에 윤 청장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보수 유튜버들은 뒤따라가며 그의 모습을 촬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청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부 보수 유튜버나 보수 단체 회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청장은 이들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SNS상에서는 윤 청장이 보수 집회에 참석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집회가 진행된 장소가 윤 청장이 다니는 병원 인근으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윤 청장을 보수 유튜버들이 쫓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병원이 문을 열었던 게 맞을까요? 이제는 대놓고 커밍아웃 하는 건가요? 자신의 정치 성향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 윤 청장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퇴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혹시 황교안의 행보를 쫓지는 않을까요? 미래통합당 당대표? 보수의 아이콘? 차기 대권 후보? 무엇이 됐던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정한 듯 보입니다. 그의 이런 행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울산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피해자 13명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후 총선 종료 시까지 숨 고르게 들어갔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부터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등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첫 공판 기일에서 대략 수사 마무리에 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데 한 달 정도 더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3개월 후에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1월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했고 현재 미처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3명 외에 사법 처리가 안 된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검찰은 13명을 기소한 이후에도 관련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미뤄왔는데요.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각각 한 차례씩 불러 조사했으나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하달에, 임 전 비서관은 송 시장이 경선 없이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관련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13명을 기소할 당시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출마, 본선 경쟁 등을 위해 청와대 균형발전, 사회정책, 정무수석, 인사비서관실이 동원됐다고 공소장에 적었는데요. 하명 수사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민정수석, 민정, 반부패, 국정기획 상황실까지 합치면 8개의 청와대 비서관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 상황실과 사회정책,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산시장 당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해외 총영사 등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2018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검찰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이 약 4개월 만에 풀린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휴대폰에서 검색 기록과 자료 등을 확보한 후 유족 동의를 받고 최근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경찰은 A 수사관의 사망 경위 등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폰 없이도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상치 못한 통화 기록 등이 나왔다면 후속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도대체 포기를 모르는 윤석열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전국의 주도권을 검찰이 쥐고 흔들어 보려는 마지막 발악줌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 개혁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게 된 정치검찰의 최후의 저항일 뿐인 거죠. 뭐라도 잡고 딜을 해보고 싶어서 정권에 타격을 줄 만한 아이템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당내 경선과 공천, 출마, 그리고 정책 공약까지 이런 걸 뒤져서라도 엮어내려는 저들의 의지가 가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불법인 거죠? 또 직권남용인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엿장수 맘대로 수사와 기소를 밥 먹듯이 해대는 검찰은 정말 엿장수인 건가요? 제발 좀 윤석열 당신이 말하는 법과 원칙을 따라주길 바랍니다.